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크롬 웹브라우저의 금쪽같은 기능 10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롬 웹브라우저를 되게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많이 사용하지만 제가 처음 사용할 때만 하더라도 크롬을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왜 크롬을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하게 됐냐 하면 크롬에는 일반 웹브라우저에 없는 기능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기능들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를 잘 모른 채 좀 더 잘 활용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인터넷 관련돼서는 더더군다나 인터넷 관련돼서는 크롬을 사용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컴퓨터 사용 역량을 굉장히 빨리 키워주고 여러분들이 크롬을 활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크롬을 여러분들한테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제가 금쪽 같은 기능 10가지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10가지 정도를 추려봤어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만한 게 한 10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크롬에서 북마크 바를 나타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크롬에서 폴더를 만들어서 북마크를 추가하는 것, 그리고 북마크 바에서 북마크 관리자를 열어서 관리하는 작업, 북마크 이름을 수정하고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홈 버튼을 표시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특정한 웹사이트를 홈 버튼을 눌러서 가도록 지정하는 것, 그리고 크롬 웹브라우저의 글꼴 크기와 종류를 지정하는 방법, 그리고 웹문서에서 낱말을 찾는 방법, 그 다음에 맞춤 설정 제어 단추를 클릭하여서 인쇄를 하는 기능, 그리고 맞춤 설정 제어 단추 클릭하여서 다운로드하는 그런 기능들, 이런 기능들 10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크롬에서 북마크 바가 나타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북마크라고 하는 것은 안 해본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즐겨찾기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웹에서 여러 가지 문서를 웹사이트를 다니다 보면 이 사이트는 보관을 해둬야겠다. 근데 보관을 해둬야 되는데 무작정 그냥 북마크를 할 수는 없고 북마크도 폴더를 만들어서 북마크를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롬에서 문제는 그 북마크 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북마크 바가 나타나게 하는지 그 점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을 여시면은 저는 말이죠. 저는 여기서 이제 크롬을 열면 첫 페이지를 구글 검색 페이지로 가게 해놨어요. 뭐 요건 이제 각자의 취향이겠죠. 요거는 뭐 요거를 어떻게 그러면 첫 화면을 구글 크롬에서 나타난 첫 화면을 다른 웹사이트로 할까?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좀 배워보도록 하고, 크롬을 열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북마크 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뉴스페이퍼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사이트를 갔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 참 좋다. 그래서 여기를 북마크 해야 되겠어. 이렇게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보통 여기에 주소창에 보면 이렇게 별표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셔서 어디다가 할 건지를 폴더를 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름이에요. 현재 이름인데 폴더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 마땅한 게 안 나타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색 사이트에다가 내가 저장을 할래. 그럼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완료를 누르면, 자, 완료를 누르면 검색 사이트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 크롬을 설치를 하면 이 북마크 바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북마크 바가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그 크롬에 대해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당황해하는 게 북마크 바가 어디 갔지? 물론 이 안에 숨어는 있어요. 자, 여기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점점점이라고 있죠? 점점점.
이게 점점점이 이게 용어가 되게 어려워요. 이름이 어려워요. 자, 크롬 맞춤 설정 제어. 지금 말이 너무 어렵죠. 근데 저는 그냥 점점점이라고 부르거든요. 점점점 클릭하시면은 자, 여기 북마크가 있죠. 북마크가 있어요. 그러면 북마크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검색 사이트가 쭉 나오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북마크 해둔 거를 이렇게 꼭꼭 숨겨놓으면 우리가 찾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여기에 북마크 바가 나타나게끔 설정하는 거예요. 자, 이건 매우 단순한데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점점점을 클릭하셔서 여기서 북마크에서 북마크 바 표시를 하면 이렇게 나타나져요. 너무 쉽죠? 자, 이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이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점점점을 클릭하면은 여기 설정이 있거든요. 자, 설정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내려오면 설정이 여기 보면 크롬에 대해서 설정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자, 크롬에 대해 설정하는 것인데 이 설정 기능들이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렇게 그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나와 구글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중에서 모양 부분이 있어요. 모양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북마크 바가 항상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자, 보시면은 여기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표시되는 거고, 이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비활성화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표시가 안 되게 되는 거. 여기 안 보이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 두 개가 다 같은 기능인데 설정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설정 쪽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늘 집중적으로 배워볼 내용이라서 그걸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북마크 바를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이제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북마크를 하려다 보면 폴더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폴더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는 다시 그 브라우저로 돌아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크롬에서.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처음 페이지, 여기 이제 뉴스페이퍼 이런 데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이런 데로 갔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 이 중에서도 제가 여기 뉴스페이퍼라는 곳에서 연재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제가 제 글이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는 분들은 와서 보시고요. 보셔도 좋고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 뉴스페이퍼 전체를 북마크 했지만 이번에는 이거를 만약 이제 북마크를 하고 싶어요. 이 페이지를. 그러면은 이렇게 했는데 만약 이제 제가 이것도 뉴스페이퍼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걸 어디다가 보관을 하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근데 이제 폴더를 새로 만들고 싶어요. 여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글 모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나중에 볼 글 모음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더보기를 일단 클릭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제 폴더를 만드는 거예요. 즐겨찾기를 넣어둘 폴더를 만드는 과정. 자, 더보기를 클릭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죠? 근데 이 더보기, 나중에 볼 글 모음 이런 식으로 할 건데, 그럼 폴더를 어디다 만들지를 정해야 되겠죠? 탐색기랑 원리가 비슷해요. 근데 요 밑에다가 만들 건지 아니면은 요 밑에다가 만들 건지, 저는 여기다가 만들고 싶어요. 요 밑에다가 이렇게 나오게. 그러면은 요거를 새 폴더를, 요 상태에서 새 폴더를 클릭하시고, 그러면은 한글로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읽을 글 모음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었어요. 좋죠?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요거는 그러면 여기다 저장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클릭해서 요 상태로 해놓고 저장을 눌렀어요.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읽을 글 모음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근데 요거는 이제 뉴스페이퍼라는 온라인 신문사의 공병훈의 글 모음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요게 좀 그다지 제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꾸는 방법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교환으로 넘어가서 제가 지금 폴더 만드는 것도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번에는 북마크 관리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북마크들을 다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크롬에 있는데 그게 바로 북마크 관리자인데, 브라우저를 보시면 맨 왼쪽에 북마크 관리자가 있어요. 요거 클릭만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 크롬에 가서 북마크 관리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보면 어디 있어요? 크롬에 요걸 일단은 다른 폴더는 좀 닫을게요. 자, 북마크 관리자 여기 있죠. 우리 클릭하시면은 북마크 관리자가 쫙 떠요. 이거는 뭐냐면 북마크만 관리하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마크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나오고, 자, 저는 이제 이 북마크 폴더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뭐 6개 정도 만들었네요. 자, 보시면은 이제 검색 사이트도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되게 많죠? 자, 근데 얼마 전 조금 아까 한 것들 중에서 나중에 읽을 글 모음이라고 있죠? 여기다 요걸 만들어 놨죠? 자, 검색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볼까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검색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그러면 여기 이 북마크 관리자에서는 이 북마크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 검색 사이트 이렇게 봤더니 예를 들어서 저는 요 사이트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 있는 게. 그러면 요걸 클릭하셔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이렇게 하면 삭제가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물론 여기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가장 주로 쓰는 거는 편집과 삭제예요. 자, 볼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그 페이지로 넘어가기도 돼요. 예를 들어서 더블 클릭하면은 이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링크가 죽었네요. 그죠? 딴 거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무 위키라는 데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넘어오죠? 그래서 북마크 관리자에서도 직접 그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하고요.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요거는 이제 링크가 죽은 링크 같아요. 그러면은 자, 요걸 지울게요. 그러면 오른쪽 클릭하셔서 삭제를 누르시면 그냥 삭제가 돼요. 그쵸? 요 사이트도 사이트가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클릭하시고 오른쪽 클릭하셔서 삭제를 누르시면 이렇게 삭제가 돼요. 자, 근데 만약 요걸 만약 내용을 좀 다르게 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될지 볼게요. 나중에 읽을 글 모음을 클릭하시고 요건데, 여기서는 아까 요걸 더블 클릭하면 뭐였죠? 이게 공병훈 글들 모음이었죠? 여기 뉴스페이퍼 연재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걸 더블 클릭하면 넘어가는데, 이 제목을 이렇게 해놓으면 못 알아보겠죠. 이거 뭐냐면 나중에 보더라도 이게 뭐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오른쪽 클릭해서 편집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죠. 그럼 뉴스페이퍼에 연재된 공병훈 글 이렇게 언더바하고 언더바 클릭해서, 키보드에 언더바 있는 거 아시죠? 그거는 키보드에서 영자 키보드 오른쪽 편에 있어요. Shift 키를 누르면 돼요. 그래서 공병훈 글 모음, 이런 식으로 북마크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저장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러면은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보도록 할게요. 왔어요, 여기. 근데 여기서 나중에 글 모음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공병훈 글 모음을 바뀌었죠. 이렇게 북마크도 바꿔놓으면 네, 나름대로 정리하기가 되게 편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해놓으면 쓸모가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북마크 관리자를 가서 열어서 북마크를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배워보았어요. 자, 그 다음 번으로 배울 거는 뭐냐면 내비게이션 홈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비게이션 홈 버튼이라는 거는 뭐냐면 브라우저에서, 자, 브라우저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영역이 바로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요. 내비게이션 영역.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은 영어로 뭐 어떤 뜻이죠? 항해라는 뜻이죠. 우리가 인터넷 웹사이트들을 돌아다닐 때 우리 그거를 항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마치 웹사이트에서 웹사이트로 옮겨가는 게 어떤 그 배를 타고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옮겨가는 거랑 느낌이 비슷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요걸 내비게이션 하는데, 여기에 보면 홈 버튼이 바로 요 버튼이거든요. 근데 요 버튼이 말이죠,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기본으로는. 근데 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그거를 표시하게 하는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다시 크롬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여기 홈 버튼이 저는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근데 원래는 이 홈 버튼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 점점점 클릭하셔서 설정을 클릭하시고 쭉 내려가시면은 홈 버튼 표시 요게 보통 이렇게 비활성화 되어 있어요. 비활성화 된 채로 보통 크롬에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홈 버튼 어디 갔지? 이거 찾는 것도 사실 일이죠. 그쵸? 굉장히 일이에요. 근데 말이죠, 재밌는 거는 홈 버튼 표시를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요걸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자, 클릭하면은 이렇게 구글이 나오죠. 자, 구글에서 이 크롬이라는 게 구글에서 만든 거니까 홈 버튼을 클릭하면 그 구글로 나오게 했어요. 검색 사이트를.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나는 여기보다 딴 데를 좀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냐면 점점점 클릭하셔서 설정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모양 항목에 가셔서 여기다가 이 표시를 여기다가 클릭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홈 버튼을 눌렀을 때 가고 싶은 요 사이트 주소를 이렇게 입력하세요. 저는 다음 사이트를 이렇게 입력했어요. 자, 이렇게 바꾸시기만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도 홈 버튼을 누르시면은 다음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요거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니까 기억을 해서 별거 아닌데 알아두면 크롬 사용해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설명할 내용이 뭐냐면 웹브라우저에 글자가 너무 작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저도 선생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는 50대 중반이에요. 되게 나이가 워낙 많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웹브라우저에서 글자가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글자가 작아도 별 불편한 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글자가 너무 작으면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글자를 좀 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글자를 좀 크게 하면 좋겠죠. 근데 이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많이 가르쳐 주는 편인데 은근히 잘 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여기 이제 다음 사이트를 보는데 이것도 글자가 좀 작다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격 차이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 눈은 좋은데도 글자 작게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면은 자, 어릴 때는 점점점 클릭하시고 설정을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모양 항목이 있어요. 이 모양 항목이 중요해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글꼴을 여기서 글꼴 맞춤 지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글꼴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글꼴을 좀 크게, 여기 보셔도 알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좀 커졌죠? 이게 좀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게 저는 약간 큰 게 좋더라고요. 너무 작으면 이렇게 작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취향이지만 저는 한 이 정도는 돼야 좀 보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글꼴도 이걸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갖다가 제가 뭐 이 경기 바탕체로 바꿨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글꼴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별로인 것 같고요. 그냥 이거는 보통 이제 맑은 고딕으로 그냥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런 식으로 맑은 고딕이 무난하더라고요. 표준 글꼴을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보니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한번 해놓은 걸 또 보도록 할까요? 아까 제가 해놓은 거 여기서 나중에 글을 모으면서 제 글을 이렇게 했죠. 글꼴이 좀 커졌죠. 그래서 읽기가 좀 훨씬 편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좀 해볼 것이 뭐냐 하면, 자, 여기서 좀 크롬에서 낱말 찾는 기능이에요. 자, 이 기능은 뭐냐면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어떤 페이지를 보다가 낱말을 찾아야 될 때가 있죠. 웹브라우저에서 보여주는 문서가 굉장히 긴 문서일 때는 어떤 특정한 낱말을 찾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찾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제 글에서 이거는 뭐냐면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중국에서 맨 먼저 개발이 되고요. 동쪽으로는 여기 한국과 일본으로 퍼지고 서쪽으로는 여기 중동 지역과 유럽으로 퍼져서 미국으로까지 갔던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게 이제 글로써 표현한 글이거든요. 근데 이 글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보다가 뭘 좀 찾고 싶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종이라는 말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크롬에서 점점점에서 클릭하고 찾기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종이라고 입력하면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65개나 나오네요. 이거 종이에 관한 글이니까 많이 나왔겠죠. 클릭해서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본문에서 이렇게 쭉 종이라는 글이 표시가 됐죠. 그럼 이렇게 클릭해서 여기 그 밑에 것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글 낱말을 찾는 방법, 여기 제가 8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뭐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를 보다가 그 웹사이트를 인쇄하고 싶을 때가 있죠. 또는 PDF로 저장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점점점. 점점점 오늘 되게 많이 사용하네요. 크롬에 점점점. 요 글을 갖다 읽다가 여러분들이 이걸 저장하고 싶어요. 또는 프린트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검색은 좀 닫으시고, 자, 그럼 점점점에서 인쇄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인쇄 미리 보기 화면이 나와요. 그럼 좀 전에 봤던 요 글이 나오죠. 이걸 갖다가 외부로 보다가 이거 프린터에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서 대상을 클릭하셔야 돼요. 대상을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컴퓨터,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가 있으면 요게 이제 여기 나타나겠죠.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프린터를 연결해서 이제 보통 요즘 나오는 프린터들은 프린터를 컴퓨터와 연결하면 윈도우 10에서 자동적으로 그걸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고를 몇 매를 예를 들어 친구랑 나눠볼 거면 뭐 2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2매를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페이지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몇 페이지만 인쇄하겠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클릭만 하면은 인쇄가 되겠죠. 자, 근데 만약 이제 이걸 PDF로 저장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클릭하셔서 PDF로 저장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PDF로 저장이 돼요. 이거는 이제 PDF 관련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요즘에는 PDF로 이렇게 저장하는 기능들이 많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된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PDF 이제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셨죠? 자, 이걸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은 뭐냐 하면 PDF로 다운로드한 파일들을 관리하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인터넷을 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뭔가를 다운받은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PDF 이렇게 하면은 이제 컴퓨터라는 용어가 들어간 PDF 파일이 많이 검색이 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지금 뭐 이러저러한 게 나와 있죠. 자, 그랬는데 제가 요거를 좀 다운받고 싶어요. 요거는 PDF 문서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PDF 리더가 있는데 이 리더를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됐고, 여기에서도 이걸 다운로드 받아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다운로드가 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가 됐네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이제 여기서는 당장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걸 이제 또 막 이런저런 거 다른 일을 막 하다가 이제 다운로드 받은 것들 다 어디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점점점을 클릭하셔서 이제 어디냐면 다운로드 여기가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다 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되게 좋은 게, 자, 요거는 이제 요거에 대한 이름이에요.
요거를 클릭하거나 이렇게 되면 다른 것들도 있죠. 요걸 클릭하거나 그러면 여기 실행이 되고 요거는 열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폴더를 클릭하면은 이 탐색기가 열리면서 이와 같은 그 파일, 좀 전에 받은 이런 파일들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고, 심지어는 여기서 이거를 이제 목록에서 삭제, 이거는 목록에서만 삭제하는 거예요. 목록에서 이건 불필요하니까 이거 삭제할래, 그럼 이게 삭제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뭐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삭제할래. 이거는 파일에서 삭제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만 목록에 삭제하는 거죠. 그래서 크롬에서 다운받은 건 여기서 한꺼번에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이 기능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마무리를 하는 이야기를 들어갈게요. 제가 이제 크롬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 10가지 정도만 정말 모아서 저의 노하우를 다 압축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북마크를 보이게 하거나, 또는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북마크를 추가하거나, 또는 북마크 관리자를 열어서 이름을 수정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크롬에다가 홈 버튼을 나타나게 할 때 점점점 눌러서 하는 거 기억나시죠? 점점점 클릭해서 설정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홈 버튼을 특정한 페이지로 제가 홈 버튼을 눌렀을 때 특정한 페이지가 나타나게 하려면 그것도 또 점점점 설정해서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웹브라우저에 글자가 너무 크게 나타난다 싶을 때는 글꼴 종류, 크기나 이런 걸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에서 크롬에서 어떤 낱말을 찾을 때, 문서에서 낱말을 찾을 때 낱말 찾는 방법, 그 다음에 점점점을 클릭해서 인쇄도 할 수 있고, 점점점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한 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크롬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생각했는데 그래도 기능이 꽤 많죠. 그래서 크롬만 잘 사용해도 이제 다른 웹브라우저들을 특별히 이렇게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좀 몇 가지 좀 단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크롬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크롬 사용하시는 거 권장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자는 말씀 좀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가 하는 거 컴퓨터로 여셔서 따라 하셔야 되지, 눈으로만 보시거나 아니면 소리만 들어서는 여러분들의 컴퓨팅 능력이 향상되지 않으니까 항상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